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카카오톡의 창업 멤버입니다.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전혀 모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2천만 명 될 때까지 홍보를 했고요. 1억 명 될 때까지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짰습니다.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. 배민 아카데미 오셨으니까 어떤 일 하시는 분들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. 근데 이 질문을 받으시면 어떤 답을 하시나요? 당신 직업이 뭐야? 이렇게 물어보면 음식점에 치킨집 하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답을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성공하려면 자기 직업을 비하하거나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안 됩니다. 자기 직업을 독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,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. 저는 제 직업은 관점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. 왜 제가 관점 디자이너가 됐을까요? 홍보이사도 아니고 마케팅이사도 아니고 왜 관점 디자이너일까요? 제가 깨달은 걸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기 위해서 이제 친구를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름은 김범수라는 친구고요. 아버지 막노동 하셨고 어머니 식당에서 막일 하셨어요.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개인 재산 3조 2,800억, 세계 700대 부자 안에 들어가요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용현 혹시 올드보이라는 영화 본 적 있냐? 본 적 있지. 이 영화의 한 장면이 내 생각하는 방법을 다 바꿨다는 거예요. 어느 장면이?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. 틀린 질문을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. 그 말을 하는데 자기는 머릿속에 스파크가 쳤대요. 자기는 답을 잘 찾는 사람,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었지 질문이 틀렸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. 항상 물어보세요. 나 절실하냐? 진실하냐? 성공은요, 진실과 절실이 바탕이 안 되면 못하는 거더라고요. 김범수가 발견한 건 이거였대요. 자기는 답 찾는 데만 막 몰다고 살았더래요. 질문을 먼저 보기 시작했대요. 이렇게 질문한 게 맞는 거냐? 그 생각 한 번을 더 했는데 엄청 현명해지더래요. 우리는 질문하지 않고 바로 답 찾게 들어가는 게 아주 관성이 됐어요. 시작! 그러면 몇 분 안에 몇 개의 정답을 맞추느냐? 그걸로 사람을 가늠한 거예요.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야. 나는 분명히 나가면 안 돼. 그러니까 질문이 뭐예요? 어떻게 하면 공무원 될 수 있을까?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.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. 얼마든지 할 수 있지. 라고. 우리 배민 배달대상 시상식 와보신 분 계신가요? 근데 보면은요, 그분들 보면 저는 울먹울먹해져요. 왜?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부자가 될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누구 때문에? 배달의 민족 때문에. 전제는요, 질문을 바꾸는 출발점이에요. 보시면 그걸 정말 잘 활용하신 분 이분이에요. 정주영 회장님.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. 된다고 해도 될까 말까 일을 안 된다고 말하는 놈은 무조건 안 되는 거야. 잘 보세요. 굉장히 대단한 말이에요. 된다고 했는 놈들은 방법을 찾고요. 안 된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핑계를 찾더라는 거예요. 이래서 안 됐지 저래서 안 됐지 핑계 막 대는 인간들 있잖아요.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. 안 된다고 하면 핑계를 찾는다는 거야. 나 이래서 안 되고 자기 합리화를 하더라는 거예요. 여러분 신발 보면은요 마찬가지예요. 신발 보면요 기본기 다지기 아까 우리 신당 강사가 했을 텐데 여러분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 이런 거 많이 보셨죠? 잘 되는 가게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. 신발 걱정 마시고 마음껏 편하게 드세요.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제가 여유만만이라는 데 가서 식당 성공하신 분들을 제가 계속 봐서 저 사람이 왜 성공했나를 분석해 주는 걸 했었어요. 근데 담양에 있는 돼지갈비집 아줌마는 돈 엄청 많이 버셨어요. 근데 그 아줌마는 CCTV가 장난 아니게 달려있어요. 왜일까요? 도둑놈 때문에? 아니요. 배려하려고.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요. 그때 굽기 시작해요. 돼지갈비밖에 안 파니까 세 사람이다. 그러면 3명 들어온다. 그러면 3개 벌써 굽기 시작해요. 앉으면 바로 갖다 줘요. 그리고 아줌마가 계속 CCTV 보고 있어요. 그래도 야 3번 테이블에 김치 떨어지니까 빨리 갖다 드려. 뭐예요 CCTV가? CCTV는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. 그 사람은 그걸 보고 손님들이 뭐가 불편할까를 아줌마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. CCTV가 성공의 비결이 됐던 거예요. 그 집도. 잘 보세요. 근데 도둑놈 잡으려고 CCTV 달았다. 아니라는 거예요. 여러분 CCTV 달아갖고 손님들을 배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달라지죠? CCTV가 감시 도구예요? 아니요. 배려의 도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 좋게 나가는 거예요. 자 보시면 마케팅은요. 저 이거라고 생각해요. 고객들의 관점을 바꿔서 우리 제품이나 우리 음식이 다르게 해석되게 만드는 거예요. 마케팅은 이게 다예요. 저는 이것만 7년, 6년, 7년 한 거예요. 근데 놀랍게도 다 성공하더라는 거예요. 하나도 안 빼놓고. 배달의 민족 빵. 두 번째로 한 게 애니팡이었어요. 애니팡 빵. 이때 깨달았어요. 세상을 남다르게 보는 방법은 똑같은 단어에 대해서 다른 정의 찾기 하는 거예요. 치킨. 얘가 파는 치킨이랑 내가 파는 치킨이랑 레시피가 다르지. 요리법이 달라. 아니에요. 생각의 틀 바꾸는 거예요. 자,
브랜드는요, 우리가 보여주는 것들이 남긴 잔상의 합이에요. 그래서 우리 가게에 와서 느꼈던 거 하나하나가 거기서 그냥 남아있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. 여러분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시죠. 아줌마들이 시식권에 뭘 줘요. 그래서 심지어 사갖고도 왔어요. 만두를 하나 찍어줘요. 그래서 먹었어요. 맛있어요. 사갖고 왔어요. 근데 그 브랜드 기억하는 거 봤어요? 못해요. 고객한테 머릿속에 내가 뭘 남기겠다는 걸 정확히 계산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. 우리가 브랜드를 고객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의 합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. 우린 고객의 머릿속에 뭘 남길까? 이게 생각법이라는 거예요. 전제를 바꾸고 질문을 바꾸고 질문을 바꿔서 정의가 바뀌면 또 질문이 바뀌어요.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. 비전. 요즘에는요, 보여주는 마케팅이 되게 세요. 근데 홍보를 한다?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잘하고 싶어 해요. 우리 점포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. 근데요, 메뉴판 갖다 주는 게 전 홍보라고 생각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. 전단지 갖다 주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전화를 하겠지. 천만의 말씀. 그렇지 않아요. 절대. 자, 예를 들어 볼까요? 여러분, 비전은 텔레비전이에요. 뭔가 떨어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걸 보여주는 걸 비전 마케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. 자, 이세돌이 알파고랑 바둑 뒀던 건 아시죠? 5판을 뒀어요. 이거 홍보 잘한 거예요? 못한 거예요? 바둑 5판을 딱 뒀는데 바둑 2판 딱 뒀어요. 이세돌하고 알파고랑 바둑 딱 2판 뒀는데 구글이라는 회사예요. 구글 자회사예요. 구글의 시가총액이 얼마 올라간 줄 아세요? 10조 올라갔어요. 10조. 바둑 딱 2판 뒀는데. 그럼 5판 다 두고 났을 때 이 회사 시가총액 얼마 올라갈게요? 58조. 이게 홍보하고 마케팅이에요. 생각거리를 던져줬잖아요. 그러면 음식만 마시면 줄 서게 돼 있어? 아니에요.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보면 생각거리를 던져줬잖아요. 보도자를 하나도 안 냈는데 1200개가 넘는 기사가 쏟아졌어요. 서점에는 인공지능이 뭐고 딥러닝이 뭐고 막 싹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근데 여러분, 점포를 한번 볼까요? 생각거리 던져주는 게 뭐가 있는 건지. 여러분은 과연 고객들의 머릿속에 뭘 남길지를 계산하고 하세요?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집에 오면은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어. 야, 이런 거네. 그래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고객의 머릿속에 뭘 남길 것인지 집중해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. 장사를 잘하면 알리면 되지. 천만의 말씀. 100만 장을 뿌려도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으면 빵인 거예요.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점포를 운영하시면서 뭘 남길 거냐.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생각할 거리가 있냐는 거예요. 우리 가게 왔는데 그냥 맛있네, 한 끼 때우고 가네, 그런 게 아니라 식당 하나 왔는데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. 제가 집사람하고 며칠 전에 그 평양 냉면집을 갔어요. 근데 거기에 이만큼 써 있어요. 평양냉면에 왜 식초와 겨자를 넣을까? 뭐 그다음에 메밀은 어떻게 뭐 해서 그 왜 사람은 체하지 않을까? 뭐 이런 것도 다 써 있는 거예요.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맛있구나.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곳곳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배치하는 거예요. 그래서 기분 좋아지는 것들을 배치하고 생각할 거리를 배치하고 머릿속에 남긴 걸 정확히 계산하면 그게 사업의 홍보 마케팅? 홍보는요, 잘못된 표현이에요. 넓으롱 알릴보. 넓게 알리는 게 홍보라고요?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가 엉망진창인 거예요. 정확히 고객의 머릿속에 생각거리를 남겨주는 거예요. 근데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나가 딱 던져지면 그때부터 우리 가게에 대해서, 우리 제품에 대해서, 우리 음식 먹거리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. 마케팅은 해석체계 바꾸는 거지 알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. 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, 여기에 오셔서 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? 시간과 뭐 바꾸셨어요?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. 보면요, 여러분들은 절실하신 거예요. 절실함이 절대로 고갈되시면 안 돼요. 여러분 이제 점포가 하나 둘 이게 배민 대상 보니까 뭐 점포 5개 늘었어요, 10개 늘었어요 하신 분들 있던데 절대로 절실함이 사라지면 망하는 게 시작돼요. 건방져지거든요. 망하는 방법은요, 건방지면 쉽게 망해요. 건방지면 뭔가 자꾸 무시하기 시작해요. 사람도 무시하고 돈 있다고 막 사람 무시하는 사람 있잖아요. 무시라는 글자를 잘 보세요. 무시. 없을무 볼시.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. 너 눈에 뵈는 게 없냐? 그게 무시예요. 무시. 근데 그걸 한 글자로 줄여보세요. 눈멀맹. 맹자를 보면요, 망할 망자에 눈목자 써요. 눈이 망했다는 거예요. 잘 보세요. 그러면 누군가를 무시했죠? 무시당한 사람 기분 좋아요? 나쁘죠? 적이 됐어요. 근데 무시라니까 적이 늘어나요. 뭔가는. 근데 그 적이 항상 뒤통수에서 못 보니까 공격하면 그대로 당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
제가 여유만만을 출연하면서 부자가 된 그분들을 보면은요, 쪼잔하지 않아요. 막 퍼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훨씬 잘 되더라는 거예요. 그 담양 아줌마가 때만 되면 저희 집에 고기를 보내가지고 아주 미치겠어요. 맛있어서. 네. 근데 보면 뭔가 베푸는 사람들, 여러분 제가 잘 되니까 우리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영호야 너 좀 복 좀 아껴 써라. 그런 거 없어요. 복은 리필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웃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마세요. 쉬운 방법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오늘? 자, 입꼬리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는 얼굴로다가 요걸 한번 5분만 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다. 1,000만 원 드릴게요. 그거를 스폰지라는 프로그램에서 했어요. 삐삐삐 이렇게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. 입꼬리를 올린 순간 나쁜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.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과 부정적인 건 다른 거예요. 긍정적인 사람, 아까 했죠.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? 한계 없다고요. 그래서 인생을 바꾸려면 된다는 전제를 해야 돼. 나 부자 될 수 있어. 그리고 생각을 시작하는 거하고 부자는 안 되고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. 이런 전제를 하면 먹고 살 만큼밖에 못 번다는 거예요. 절대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 안 돼요. 할 수 있지. 된다는 전제부터 시작하는 거. 그래서 전제를 바꾸고 질문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많이 오게 할까 아니라 사람들 머릿속에 뭘 남길까? 질문을 바꾸세요.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? 아무것도 안 보여요. 그냥 그것만 집중해 보세요. 고객의 머릿속에 뭘 남길 것인가? 사람들이 밥 한 끼 먹고 가는 이 공간이지만 고객의 머릿속에 나는 이 음식을 통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지 철저하게 계산하는 사람과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? 고객의 머릿속에 뭔가 제대로 남겨놓은 사람이 이기더라는 거예요. 왜 우리는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술을 먹을까요? 본인이 슬프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. 나는 불행하지.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을 바꾸다고 했잖아요. 나 언제 행복해질 예정이지? 가게에다 써놓으세요. 너는 언제 행복해질 예정이냐? 지금이어야 되잖아요. 지금. 그렇잖아요. 작은 행복을 위해서 큰 걸 미루지 말라고. 하여튼 작은 것도 기뻐야지만 뭔가 기쁘게 나오잖아요. 그리고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. 그런 얘기 본 적 있죠? 행복은 노력해서 되는 거지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. 여러분, 우리는 얼마에 그 김정은 교수님이 강의 보니까 우리는 감탄하려고 사는 거래요. 행복은 감탄이래요. 그래서 남자들이, 한국 남자들이 골프장에 가는 이유가 감탄하려고 하는 거래요. 절실하게 간절하게 원하면 모든 세포가 그쪽 방향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예요. 그거는요.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다고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진실하냐 절실하냐는 거예요. 절실함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게 해줄 거예요. 그리고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. 고객의 머릿속에 뭘 남길 거냐. 좋은 음식 만들어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. 아니에요. 고객은 어떤 느낌을 갖고 돌아갈까?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달라요. 장사를 어떻게 잘할까?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. 절대로. 복 담는 그릇 잘 관리하시고 그러면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. 우리 배민과 함께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배민도 5명짜리가 있었어요.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